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시작이 됩니다. 여야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번 국감을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입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방탄 국감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가 있고요. 또 상설 특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맞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은 이제 행정감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부 등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증인들이 많아요. 기관 증인이라는 건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국감의 경우에는 일반 증인들, 그러니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정쟁 국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 업무를 감사하는 형태의 국감 취지로 몰아가자. 네. 왜냐하면 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때 물론 통제를 받지만 실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절대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 권한남용이다. 이런 그 남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마 국감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국감이 돼야 되는데 정쟁 국감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생 국감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뭐 드러내겠다. 네. 정쟁을 국민의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예. 뭐 더 우려먹을 것도 없습니다. 전반기 내내 이재명 대표 방탄. 예. 그다음 민주당의 입법 뭐 폭주라. 입법 폭주 전반기 국회에서는 안 했나요? 그랬으면은 이 입법 폭주를 국민들이 지겹게 생각했으면 예. 하반기 때 당연히 국민의힘한테 170석 이상을 줬겠죠. 고작 108석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그만 입법 폭주 되뇌이고 정쟁 되뇌이고 예. 무슨 이재명 대표 방탄 그만 울고 먹고 좀 민생의 집권 여당으로서 예.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끝장 국감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 대통령께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방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이 또한 이걸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예. 물론 국정감사라는 게 예산의 낭비와 행정부의 직무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본연의 임무이긴 하나 네. 현안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는 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거의 비리 의혹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너무 상식적이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증인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뭐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이 모친이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으로 좀 거론이 되는 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안 나오면 동행 명령권 발동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너무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행명령권이라는 것이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이게 입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요.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행명령권을 왜 굳이 발휘하느냐? 예. 저것은 이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대부분 보면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거의 사법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오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불출석 사유서를 내요. 네네. 그렇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가
불출석한 이유가 정당하게 되면 네네. 사실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 이거는 이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 이씨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위한 어찌 보면 국회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조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권이 없음에도 처벌을 위해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거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상설 특검도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검토하고 법권이 있는 거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뭐 거부권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는 계속 행사할 뭐 작정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온당한가? 네. 앞서 얘기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요. 이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을 잘 다스리라, 잘 운영하라 이러고 준 것이지 본인과 본인 배우자,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설특검 자체도 지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수사를 하는 게 국민적으로 터는 것이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재발의해서 예. 한 번 더 여야가 합의를 한 안으로 대통령께 이거는 털고 가자. 한 번 더. 예, 저는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상설 특검 추진도 한번 검토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추진도 동시에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격돌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선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첫 번째 주말을 맞아서 여야 유세 총력전에 나섰죠. 인천 강화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또 한동훈 대표의 반응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선거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제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지지층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탄핵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윤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 것이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또한 대의민주주의로 인한 선출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뿐이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라는 직책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탄핵을 공공연히 저렇게 야당 대표가 운운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야당 대표로서 거대 의석수를 관할하고 있는 네네. 당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거의 정지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에 명백히 탄핵 사유를 먼저 얘기하시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을 계속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탄핵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판에 가가지고 예. 선거에 있어서 뭐 징치를 해서도 안 되게 되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다는 게 과연 제도권 내 정당의 대표께서 하실 말씀인가. 예를 들면 심판해달라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 용어죠. 예. 근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권력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유가 분명한 것을 먼저 적시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게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선거운동 저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탄핵을 얘기한 게 왜 탄핵을 했는지 먼저 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뜻은 저 발언들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탄핵 당할 일을 안 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 사유가 있으면 조용하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법에 명시된 게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예.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이 선출직 말하자면은 권력자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국민이 선택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지요. 네.
그런 얘기를 그냥 선거 기간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인데 예. 무엇이 두려워서 이걸 무슨 정치 노름이라고 하는지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참 답답한 게 본인들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끼리 국정은 돌보지 않고 예. 서로 간에 갈등이나 초래하면서 거의 신선 노름하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말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 국가기관이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 중에서 뭐 행정부실 봐서 들어오시지만 거기에 지휘부에 있는 분들은 또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예.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국회 선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요. 근데 대의민주주의에서 구성이 된 검찰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본인은 그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시면서 예. 어떻게 대의민주주의의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시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대의민주주의 원리하고 어떻게 또 등치시키시나요? 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자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선 왕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겁니다. 아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전제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탄핵당할 사유가 생기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그거는 적용돼야만 당연하죠. 이게 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예.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 근데 무슨 그 예전에 로마 그리스 시대 도편 추방법도 아니고 그냥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추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면 돼요.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 말로 탄핵해라. 탄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으로 군수 하지. 선거와 이제 선거가 이제 앞다 10월 16일이죠. 여기에서 여야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서서 그만큼 여야에서 이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이 문다혜 씨의 만취 운전사고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당시 다혜 씨는요.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취 상태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 위반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오늘 이제 경찰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일단 변호사님이니까 저런 상태면은 일단 처벌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0.14 만취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예. 0.08이 그 정지 수준이니까. 예. 근데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과태료 부과 사항까지 있어요. 범칙금 부과 대상도 있는 것 같고. 네.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저건 이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처벌이 저 부분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이제 다혜 씨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이 만약에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공박하려면 본인이 준법 정신을 좀 더 보여줬어야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하고 다른 사안이지만 네네. 대중이 볼 때 또는 검찰이 볼 때 또 국내심이 볼 때 심지어 민주당이 볼 때도 예. 저 부분은 아니 본인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극렬하게 다투는 마당에 저는 또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다. 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8년도인가요? 예.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하고 물론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네네네.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렇겠죠. 그 말씀도 지금 소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별개로 이 사건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문다혜 씨가 이 운전한 차량은요. 문 전 대통령이 201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직접 인수를 한 겁니다. 지난 4월에 다혜 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데 이게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압류 처분이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좀 사실관계로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네. 압류 처분이면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차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운전한 사람 잘못이죠. 예, 뭐 그럼요. 차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좀 뭐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문다혜 씨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라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 부분이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셔야만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예외와 어떤 특혜 이런 성역 없이 단호하게 처벌되는 모습들이 문재인 전 정부의 예. 어떤 추구했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이와 더불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를 하더라도 예. 잘못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예.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했다시피 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언급이 없고요. 유감 표명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여당은 음주운전 사고의 살인행위라는 이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소환을 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이 상황을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직접 일단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씨는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된다. 글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 관해서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또 친문계 지지자들은 이 검찰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진다. 이러면서 옹호하는 사실 입장도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는 누가 사실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죠, 갈등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당내 특위도 만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 현재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앞으로는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런 것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게 이제 균열의 어떤 단초로 보여준 꼴이 되는 것이 저 문다혜 씨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사실은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께서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유감 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계 가족이 그렇게 했으면 유감이다라는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한동훈 대표 이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한 윤 대통령의 배웅의 부산 선거 지원 일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어요.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력 규합의 목적이 뭔지가 문제죠. 근데 이제 세력 규합이라는 것은 당 대표로서 당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력 규합에 하면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그 경위,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특별히 당 대표로서 당내 개파 활동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직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고 간 얘기들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하자, 잘 한번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탈표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말씀들이 오갔거든요. 그렇던데요. 그런데 이제 이탈표가 4명으로 보지만 사실 이제 2명이고 찬성한 사람 2명이기 때문에 21대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9월 25일 날 있었던 6법. 특히 방송법에서 이탈표 한 표가 있었어요. 107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탈을 막기 위한 단도리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 갖고 또 당내에서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저것을 고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부추기거나 저는 저게에 대한 왈가왈부는 좀 상가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왈가왈부를 상가하는 것은 이제 안에서 할 얘기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좀 친한계의 세력 규합이다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세력 규합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됐다. 반격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에서 집단적 정치적 따돌림을 당했냐. 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말하자면 김대남 씨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당내의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무지성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쏟아지는 이 의혹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인계층에 다다랐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은 없다. 그다음에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이 넘어왔을 때는 더 이상 당내에서 우리가 막아줄 수 없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살짝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